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3월 3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3월 4일. 3월 4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가요? 예, 맞습니다. 3월 4일, 5일은 사전투표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3월 9일은 본투표가 있는 날이죠. 일단 뭐 이번 대통령 선거, 그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일단 관심이 일단 집중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미 아마 후보들을 누굴 뽑을지 결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누구를 뽑으시든지 간에 꼭 반드시 이번 투표는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투표 당일 3월 9일 날에 또 혹시라도 어떠한 변고가 또 어떠한 뭐 일들이 생길지 모르니까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일단 뭐 사전 투표소 검색을 하셔가지고 전국에 약 3,500개 사전 투표소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내일 그리고 모레 4일, 5일 해서 사전투표도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전히 지난번처럼 데일리 증시 뉴스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고요. 지금 이번 주는 제가 화요일 날 쉬었죠. 화요일 날이 3월 1일 뭐 3일절이기도 했고 나름 뭐 쉴 타임도 됐고 해서 그날은 하루 쉬었습니다. 대신에 제가 어제 자정에 가까이 해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또 제 나름대로의 어떤 컨셉을 가진 종목 분석했죠. 어제 무려 한 53분 정도 일단 방송을 했고 뭐 너무 길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방송 밑에 댓글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옷을 하나 사더라도 백화점 아울렛을 다니든지 간에 사실 뭐 한 군데 집에 가서 그냥 뭐 대충 입어보고 사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정말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거 사지 않습니까? 그죠? 하물며 옷도 그렇게 구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피 같은 돈을 함부로 투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죠? 뭐 종목 분석, 뭐 저 역시 뭐 3분, 5분 안에 끝내려면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이 해당 종목이 뭐하는 회사이며 재무 건전성이 어떠며 향후 실적과 과거의 어떠한 역사 다 짚어가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법. 저는 그게 어찌 보면은 정말 중요하고 이 뭐 시간이 뭐 몇십 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뭐 그런 분석이다. 그런 어떤 뭐 제 나름의 어떤 뭐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종목 분석의 그 시간, 그 러닝 타임이 길다고 그냥 막 넘기지 마시고 혹시라도 뭐 말 빠르기는 조정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빠르기를 조금 조정하시더라도 일단 면밀히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는 그런 한번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세요. 뭐 제가 나름은 그래도 종목 선정이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정말 심혈을 기울였어.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서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에 관해서 종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최근까지 분석 드렸던 종목들 최근에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지금 지지부진한 종목들 거의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종목 분석은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량주기 때문에. 하지만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이제는 아마 기지개를 펼 때 된 것 같아요. 오늘도 크게 급반등이 나왔고 뭐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준비한 증시 뉴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무튼 제가 드리는 이 종목 분석 영상도 항상 예, 집중해서 한번 시청을 한번 해보시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데일리 증시 뉴스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어제 3월 2일자 그죠?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데일리 뉴스 새벽 배송 기사고요. 자, 오늘 오전발 뉴스입니다. 어제 뉴욕의 증시의 큰 뭐랄까요 이슈는 두 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파월, 또 하나는 유가였습니다. 역시나 유가부터 말씀드리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격화되면서 그죠? 사실 지수가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현재 WTI도 거의 뭐 110달러에 육박하고, 그죠? 뭐 브렌트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사실 유가가 상당히 많이 고점에 와 있다. 그럼에도 뒤에도 또 한번 또 기사를 찾아서 말씀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를 150달러까지 점치는 그런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에서의 큰 이슈 첫 번째는 유가, 그리고 시장을 반등시킨, 어제 사실 3대 지수 모두 급반등했는데 반등시켰던 주요 뉴스는 역시나 제롬 파월 입에서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의 그 매파적 발언이 아닌 비둘기파 발언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그런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거는 WTI 뭐 이거 말씀드렸고, 일단 파월이 뭐라고 했는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파월은 일단 뭐 어제 비둘기적인 어떠한 발언은 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지만, 그래도 이 양반도 그죠? 뭔가 시장에 자기가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말을 막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상태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높다면 3월에 무조건 금리 인상할 거야. 일단 3월에 금리 인상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고, 그리고 0.25%가 아닌 0.5%까지도 올릴 준비가 돼 있어. 뭐 요런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전쟁 부분이 실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라면서 시장을 또 안도감을 또 불어넣게 되면서 일단 뉴욕 증시가 급등했다, 급반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증시도 역시나 장 초반부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순매도했고 외인과 기관은 순매수 하면서 시장 지수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 박상현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파월 의장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정책금리는 25bp, 즉 0.25%, 그죠? 25bp를 인상할 것을 시사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시장이 예상하는 수위의 발언이었다라는 것이 시장의 안도감을 불어넣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장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회담 재개, 이런 소식이 또 장중에 나오면서 또 우리 지수를 또 강하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는 이 외인도 사실 순매도로 하다가 장 중반 이후에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 지수를 상당히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홀로 순매도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항상 오를 때는 사지 않는다, 내릴 때 산다, 뭐 그걸 감안하면 오늘 개인이 순매도 한 거는 뭐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장 지수가 더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같은 날 막 상승한다고 막 따라 붙는 매수, 추격 매수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주식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추격 매수해서 수익 날 확률보다 추격 매수해서 손실 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 특히나 이 종목이, 내가 산 종목이 오를 때 아이고 내가 더 살 걸 그러면서 더 사는 추격 매수, 절대 금물이다. 그래서 항상 내가 보유한 종목이 급락할 때, 차라리 그때는 물타기는 차라리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승할 때 아이고 추격 매수해야지,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방송에서 드리는 말씀은 주식은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릴 때 사는 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특징이 있었는데, 이 테마주와 관련해서 특히나 이 대선 테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건설 관련해서 섹터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 어제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안철수
대선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아마 극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오늘 8시에 일단 전격적으로 이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역시나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 가운데 민간 주도의 이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이 대형 건설주 6종목이 전부 다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지난번 제가 따로 이 건설주의 단상이라는 어떤 제목에서 여러분들께 건설 섹터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탑픽으로 꼽는 종목도 그때 언급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GS건설 그때 참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GS건설 반드시 좀 살펴보셔라. 또 혹시라도 건설주를 투자를 하신다면 GS건설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렸는데 지금 GS건설 가격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때 방송한 이후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LX 하우시스 이 설명을 드렸는데 종목 분석을 아주 심층적으로 했죠. LX 하우시스의 대표적으로 그 거래 상대자가 GS건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민간 주도의 이 주택 공급이 정말 공약대로 잘 실천이 된다면 당연히 민간 건설인 GS건설도 잘 될 거고 그 주 거래 상대 업체인 LX 하우시스의 실적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LX 하우시스도 오늘 어제 계속 상당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유가가 일단 뭐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일단 뭐 정유주, 뭐, 그리고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에서 조금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는 제가 크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시장도 역시나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갔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잠깐 한번 보세요. 어,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어때요? 지금 상당히 지금 그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단에서 장대 양봉 나오고 장대 음봉 나오고 사실상 이 주가의 위치는 지금 5일선 밑에 있죠. 5일선 밑에 있다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지금 5일선이 21선을 강하게 상승 돌파하면서 지금 당당히 주가의 지금 지수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21선 위에 딱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반등했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정도라면 당분간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뭐 아주 뭐 괜찮은 시나리오로 갈 것 같다. 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꾸준하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3월부터 이 대선 직후부터 대선 이후부터는 우리 증시 상당히 안정하게 그리고 우상향하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전쟁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막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저가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조금 안심하면서 홀딩하면서 뭐 관망하는 좀 지켜보면서 느긋하게 주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곧 조성되지 않겠나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자, 야권 단일화에 대선 테마주 윤과 안은 웃고 이는 울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고로 뭐 무슨 관련주 저는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건설 섹터에서 오늘 좋은 흐름 나왔다. 이거는 일단 윤석열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 가운데 민간 주도에서 주택 공급을 상당 부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각종 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양도세를 포함해서 종부세까지 일단 세부담 완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건설 섹터에는 훈풍으로 작용이 하면서 오늘 건설 섹터가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추후에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GS건설 괜찮을 것 같아요. LX 하우시스도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LX 하우시스 지금 차트 제가 지금 띄우진 않겠지만 차트 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면은 자, 우크라 침공, 러시아 제재에 에너지 포함되는 유가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와 관련해서 뭐 아무래도 이제 고유가다 보니까 역시나 뭐 정유주 섹터에서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이 화학업종과 관련해서는 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악재를 맞은 듯하게 조금 하락 반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 러시아 사실 이 사태 때문에 그 나프타 이 공급 차질 또 나프타 가격이 또 뭐 엄청나게 이렇게 고공행진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나프타를 가지고 뭔가 어떤 다른 혼합물을 또 만들어내는 섹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보통 그런 회사들은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와 같은 그죠? 그런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유가가 높거나 아니면 나프타 가격이 뭐 고공행진하면서 뭐 수익성 악화가 우려돼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그것 또한 저가 매수의 신호다.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주가보다도 연말 가면 주가가 확실히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자, 첫 번째, 일단 판가라고 하죠. 판매 가격이 상당히 올랐어요, 지금. 왜? 아니, 원자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가 자체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판가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가격 전가. 근데 수요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 시점에서 수요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외형 성장 플러스 그죠? 수익성도 어느 정도 받쳐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혹시라도 정유직 섹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유가가 고공행진할 때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섹터입니다. 왜냐? 이거는 배당도 괜찮기 때문에. 하지만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면 이것 또한 지금 저가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같은 내용이 있고요. 뭐 원유, 알루미늄, 구리, 뭐 이게 지금 고공행진하는데 개미들 뭐 어떻게 해? 뭐 피난처는 어디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남선 알루미늄, 뭐 조일 알루미늄, 뭐 오늘 이렇게 장 좋을 때도 조금 하락 반전했던데 뭐 같은 맥락으로 일단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과 관련한 이 체계적 위험에서 자 펀더멘탈과는 전혀 무관한 이런 어떤 위험에서 주가가 내린다면 이 위험이 제거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하락분만큼 이상의 주가 반등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알미늄, 구리, 뭐 구리 같으면 풍산이죠. 알미늄 같으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선 알미늄, 조일 알미늄 이런 회사들. 근데 뭐 그런 회사들이 일단 뭐 제가 투자를 뭐 제 성향에는 제가 투자할 만한 기업은 아니더라고요. 일단 좀 중소형 업체라서 오히려 뭐 풍산 같은 기업은 뭐 괜찮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혹시라도 빠지게 되면은 뭐 유심히 보셨다가 좋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이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업종도 조금 뭐 이 고유가의 피해 업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원가가 오른 만큼 판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팔면 팔수록 매출 성장은 계속 일어나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수익성 문제인데 수익성 또한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수익성도 괜찮을 거다.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당장이야 이 수익성 악화가 우려가 되는 것도 맞고 실질적인 당장의 뭐 이번 분기 실적, 다음 분기 실적에는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수요가 계속 늘면서 보십시오. 3분기, 4분기 가면은 외형 성장 플러스 수익성 개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종 지금 만약에 떨어질 때 반드시 담아야 된다. 그냥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자, 올해
제가 올 초에도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증권사에서 유망 섹터 3개,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자동차, 세 번째는 미디어 컨텐츠 부분, 그죠? 자, 그런데 반도체 뭐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죠? 문제는 자동차가 연일 비실비실 하다가 뭔가 좀 되는가 싶더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버리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만드는 자동차 뭐 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러시아에 또 수출하는 자동차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많이 내렸단 말입니다. 완성차가 안 팔리니까 당연히 부품업체 다 안 좋겠죠. 그와 관련해서 타이어 업체도 또 같이 막 주저앉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이라고 해서 물론 뭐 러시아와 관련해서 뭐 수출업 러시아에 대한 뭐 대수출과 관련한 뭐 매출 부분은 조금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러시아의 노동력을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은 약간의 공급 차질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좀 미미하다. 그 부분은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의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현저히 내린다면 이것도 저가 매수의 기회다. 왜?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펀더멘탈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냥 전쟁 때문에 그게 그냥 악재로 반영이 될 뿐이지 실제 이 전쟁에 대한 위험이 해소되고 나면 이거 금방 급반등 나옵니다. 급반등 정도가 아니라 수직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반드시 담아두셔야 되겠죠. 언제? 오늘 담아두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뭐 계속 주가를 지켜보시다가 조금 뭐 흘러내린다. 아니면 주가 좀 빠진다. 이럴 때 반드시 저가 매수에 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는 필수적으로 들고 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금리 인상기였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일단은 이론적으로라도 경기 민감 섹터는 반드시 들고 가는 게 첫 번째거든요. 경기 민감 섹터에서도 대표적인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이고, 그죠? 그런데 일단은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증권사 모두 유망 섹터로 뽑은 섹터였고, 그래서 이 두 섹터는 반드시 들고 가고, 근데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늘상 말씀드렸던 거는 금리 인상이 되고 나면 실제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고, 그러다 보면은 또 생산이 줄다 보면은 또 고용이 줄고 이런 어떤 또 악순환 또 이런 어떠한 경기 침체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 섹터 즉 경기와는 무관하게 실적을 낼 수 있는 경기 방어 섹터도 담아두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에서 저는 그때 뭐 유통과 관련된 주식 그리고 통신과 관련된 주식 등등의 여러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또 그 중에서는 이마트, 그죠? 이마트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뭐 최근에 이마트 뭐 실적과 관련해서 좀 실적 부진, 그리고 뭐 각 증권사의 뭐 좀 안 좋은 기사들, 각 증권사의 또 목표 주가 하향,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렸거든요. 하지만 저 정말 제 방송에서 누차 강조드렸습니다. 아니 이마트는 괜찮다. 지금 계속 저가 매수 기회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때요? 주가가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십시오. 급반등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이것도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골든 크로스 나왔고 물론 그 이면에는 정용진 부회장의 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뉴스가 크게 났었고 그죠? 확실히 이 경영진에서 뭔가 하겠다. 주가 부양 의지를 비칠 때는 반드시 주가가 올라가기 마련이고 문제는 뭐냐면 더욱더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괜찮아요.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은 거예요. 실적은 괜찮습니다. 실적이 괜찮고 저 PER, 저 PBR 올해의 화두는 가치주 대형주입니다. 가치주 대형주 저평가 가치주 대형주 올해의 화두 그런데 어떻게 이마트를 이 가격에도 안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마트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담아두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뭐 물론 지금 사라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빠지게 되면 뭐 그때 뭐 가지고 사보셔도 되고,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뭐 계속 홀딩 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같은 내용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주가 바닥 찍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떤 오늘 일단 현대차와 관련해서 또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차 오늘 자동차 업종 전체가 많이 올랐다. 앞서서 이거를 조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참고로 주요 자동차 관련주 상승률이었는데 현대차 4% 이상 올랐고 현대모비스는 뭐 사실 큰 폭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요 기사는 따로 길게 읽지는 않을게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 바닥 찍었나라는 어떤 제목의 기사인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뭐 러시아 공장 셧다운을 해도 일단 피해는 예상되지만 뭐 일단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내용이고, 그리고 뭐 루블화 가치가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금 결제 부분의 차질 이런 발생 이런 위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실제 실적과 연계를 해보면 크게 비중은 뭐 차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이런 내용이 있죠. 러시아 공장 가동 중단으로 최대 2만 대 생산 감소 예상되지만 다른 공장에서 충분히 만회 가능한 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이익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지금 하여튼 수준이 워낙 많이 내려 있기 때문에 뭐 또 오늘 또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후 하여튼 주가의 움직임을 조금 유심히 바라볼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하면서 막 우려하면서 볼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 만약에 섹터를 그러니까 자기의 포트에 자동차 없으면 담아두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 사태 때문에 금융주 올해 사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또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 이 배당이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금융주 최근까지 참 괜찮았는데 그죠? 그런데 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그죠? 또 뭐 미국에서 이 러시아 관련해서 지금 금융 제재를 또 본격화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 전쟁 위험 때문인지 혹 그 금리 인상 부분이 늦춰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어떤 뭐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면서 일단 금융주 섹터가 요즘 계속 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뉴스인데요. 자, 이렇게 어지러운 증시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관련 대안이 될까? 자사주 매입 관련주가 대안이 될까라는 제목의 뉴스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던 부분도 일단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일단 뭐 크래프톤도 최근 주가가 그나마 어느 정도 방어되고 있는 이유도 이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역시나 이 자사주 매입은 호재다. 호재성 공시다. 그죠? 왜? 자사주를 매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주들의 그 가치가, 주식 가치가, 그죠?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다가 또 배당도 또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물론 뭐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하고는 조금 틀린 맥락이, 자사주 매입하고 자사주 소각하고는 또 틀린 맥락이긴 하지만, 뭐 그 부분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자사주 매입은 역시나 이 주가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참 괜찮은 일단 호재성 공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을 할 만큼 그 회사에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일단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상당히 확보가 되고 있느냐? 이거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유보율도 일단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사내에 유보금을 얼마만큼 많이 쌓아두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경영자의 의지가 얼마만큼 뭐
공고하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문제다. 어찌됐든 뭐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이 시장에서 이 주식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뭐 내일도 제가 또 좋은 뭐 뉴스가 있으면 방송을 하겠지만 일단은 아마 오늘 목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아마 이게 데일리 증시 뉴스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조만간에 또 좋은 종목 발굴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분석 영상을 또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